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안암병원의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난청, 어지럼 이런 걸 관찰하면서 심심치 않게 이 내이도 종양, 청신경 종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나 이 환자분 보호자분들,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설명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명이 충분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암이나 이 종양, 특히 이제 뇌에 생긴 종양 같은 경우에는 각 과마다 그리고 교수님,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병원의 사정마다 또 나라 센터의 사정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본인 환자분들의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개개별로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보시면 이렇게 남자 50세 분이 우측 청력이 수년간 서서히 떨어지더니 안 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측으로 이 MRI 영상에서 달팽이관과 어지럼기관, 즉 귀에 이 뇌이가 보이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달팽이관과 어지럼기관의 신경이 뇌와 이어지는 그 뇌이도의 반대편과는 좌측과는 달리 뭔가 이렇게 먹구름 같은 큰 종양이 보입니다. 크기는 한 2cm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우측 내이도와 중뇌로 향하는 공간에 우측 내이도 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달팽이관, 즉 와우에 인접해 있으면서 안쪽으로는 중뇌 근처까지 뻗어 있는데 중뇌에는 아직 닿아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병원에서 갖고 온 것으로는 1.8cm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MRI를 찍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거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내이도에만 국한된 내이도 종양이 아니고 중뇌 쪽으로 좀 더 진행된 상태라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제 생각에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고령이나 수술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차선으로는 최소한 감마 나이프 등 방사선 치료를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분 같습니다. 이처럼 청신경 종양은 전정신경 종, 내이도 종양이라고 하는데 제8뇌신경 즉 달팽이관, 어지럼기관에서 뻗어나온 신경에 생기는 양성종양, 대개는 이제 양성종양이 95% 이상이죠. 그런 양성종양을 말하고 뇌종양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뇌종양이라고 하면은 꼭뭐 죽는 병, 악성종양을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양성종양이고 위치가 이제 안 좋아서 문제죠. 사실 인체에는 12개의 뇌신경이 있는데 여덟 번째 뇌신경은 듣는 것, 청각을 담당하는 청신경과 몸의 평형, 즉 어지럼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좁은 부위, 좁은 내이도에 종양이 생기면 이 청신경과 전정신경이 눌려서 청력이 떨어지고 안 들리고 어지럼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대개는 청신경이나 안면신경이 아니라 어지럼신경, 즉 전정신경을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하면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어지럼신경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양이 커지면서 청각신경과 어지럼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공간에
얼굴을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돌아가죠. 안면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안면신경은 청신경이나 전정신경보다는 좀 더 이 눌리고 손상에 강합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즉 안면마비가 좀 더 늦게 일어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신경 종양은 청력도 떨어뜨리고 어지럼도 만들고 그리고 얼굴을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귀, 고막 뒤쪽에 이렇게 달팽이관 어지럼 기관에 신호를 뇌로 전달해주는 이 청신경, 전정신경, 즉 어지럼신경, 그리고 안면신경 쪽에 이렇게 큰 종양이 뇌이도에 생겨서 이 좁은 부분에 신경과 뇌를 누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이 안면신경은 이 안면신경을 마비시키거나 또 돌발성 난청을 일으키거나 이 전정신경관 같은 어지럼을 만들거나 여러 난청 어지럼병을 만드는 이 달팽이관 어지럼 기관의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런데 청신경이 자라면서 이 뇌이도 내의 주변 신경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서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고 편안하게 그 큰 터널 안에 4개의 신경이 여유롭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이도 종양 때문에 주변으로 완전히 점점 밀려서 눌리게 되고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이 생기거나 안면마비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신경 종양은 서서히 자라서 대개 1년에 한 1mm, 뭐 심하면 한 2, 3m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생겨서 2cm 정도 자랐다 한다면 대개 한 10년 정도, 5년에서 한 15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모르는 채 점점점 자라서 눌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원인은 대부분 뭐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유전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관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이도나 이 귀 쪽으로 좀 한정된 이런 작은 종양이 있는 반면에 뇌를 누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심하고 큰 종양으로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이 종양의 크기, 즉 장경을 재는 걸로 우리가 자꾸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대개 1cm, 1cm 이하의 종양인 경우는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난청의 상태나 즉 청력 검사를 잘해보고 어지럼 상태가 중요한 관찰 지표가 되죠. 얼굴의 움직임의 변화, 마비, 즉 안면신경 증상이 있다면 그럴 때는 작더라도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눌리는 증상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1cm를 넘어가서 2cm에 가깝게 되면 관찰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점이 크기가 1이라는 거는 부피가 1이라는 거죠. 하지만 크기가 2가 됐다는 거는 부피가 8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이도 종양의 부피를 고려할 때 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즉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뇌이도의 부피는 그것보다 더 많아지고 주변 신경이 뇌가 더 많이 눌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2cm를 넘어가서 3, 4cm에 가깝게 되고 더 커지게 되면 종양이 중뇌에 다다르거나 뇌 일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 중뇌, 이 뇌들은 그 호흡, 맥박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중뇌를 압박하는 이 내이도의 종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먼저 고려하게 되죠. 수술이 고령 등이나 상황 따라서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택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한 치료가 되지 못하고 종양의 성장을 멈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에는 뭐 종양의 성장도 멈추고 종양이 작아져서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종양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수술적 치료는 수술에 따른 위험성은 있지만 종양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항상 우리 그 고려 대상에 놓고 꼭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청신경 종양의 증상을 얘기해 보면은 이 감각신경성 난청 및 귀울림 즉 이명이 들립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청신경을 압박하니까 청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귀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 요즘에 갑자기 악화된 것이지 자세히 그 환자분과 얘기를 해보면 청력이 수년 동안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살살살살살살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양이 조금씩 커짐에 따라서 청신경이 눌리면서 이런 서서히 진행되는 난청이 생겼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갑자기 청력이 나빠져서 돌발성 난청, 즉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오는 이 난청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는 난청이 더 무서운 겁니다. 종양의 가능성이 그거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 신경이 눌리니까 현기증, 평형장애, 어지럼이 생기는 거죠. 즉, 이 귀는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신호로 자극되는, 조절되는 어지럼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한쪽이 깨지고 한쪽의 기능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 어지럼에 불균형이 생기죠. 좌우측으로. 따라서 어지럼증이 청신경종양에서 생기게 됩니다. 청신경 종양 증상 중에 무서운 것이 이제 안면신경의 이상이죠. 그것보다 처음에는 안면신경이 눌리면서 이게 에, 얼굴의 감각이 떨어지고 이상하지만 차후에는 점점 아, 아, 안면 마비가 오고 얼굴이 돌아가고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어, 입이 돌아가고 어, 이빨을 닦거나 할 때 줄줄 흘리게 되고 물 마실 때도 흘리게 되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 더군다나 종양이 커지면서 뇌를 압박하면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청신경 종양의 진단은 작을 때는 확실히 난청, 즉 청력 검사를 주로 시행하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누르는 본인이 눌러서 청력 검사라는 이제 수능 청력 검사와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뇌 검사를 해보는 이제 뇌관 반응 검사 등 그리고 어지럼 검사, 전정기능 검사 등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내이도 자기공명 영상 촬영, 즉 MRI입니다. 옛날에는 그 MRI가 굉장히 해상도가 좋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정말 그 내이도의 아주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MRI가 질도 좋아지고 또 요즘에는 어지러운 경우에는 또 보험도 나라에서 잘 인정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내이도, 이 청신경과 달팽이관 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이제 첫 번째로는 작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관찰을 하면 되겠죠. 아니 뭐 종양이 너무 작아서
증상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하다면 그렇다면은 뭐 특별한 치료 없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관찰해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MRI도 중요하지만 청력 검사나 어지럼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청신경 종양으로 발견됐을 경우에는 1년 뒤, 1년 뒤, 2년 뒤, 2년 뒤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은 MRI를 급여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MRI를 찍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중요한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종양이 매우 작고 청력 감소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중두개화 수술법이라고 이제 뇌 위쪽에서 어, 절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내이도에 국한된 아주 작은 종양을 제거할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종양이 작기 때문에 환자분께 청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리를 여셔야 돼요 하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환자분도 참 결정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거 상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후횡정맥 수술, 즉 레트로시그모이드 어프로치를 상당히 선호하시고 또 익숙하거든요. 이것도 청력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내이도를 벗어나서 뇌를 누르려고 하는 종양을 제거하는 장점은 있는데, 내이도의 그 안쪽 부분에 있는 종양을 제거할 수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또 이제 머리를 열어야 되고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또 뇌막과 뇌를 누르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5세, 60세 이하로 환자가 젊어야 수술을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합동수술로 내이도의 내측과 외측의 종양을 모두 제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청력 감소가 심하고 또 종양이 일정 크기 이상인 경우에는 경미로 수술법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즉 귀 안쪽의 달팽이관과 어지럼관을 모두 갈아버리는 거죠. 따라서 청력은 다 희생되게 되죠. 하지만은 크게 상관없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고 수술 시 손상받기 쉬운 안면신경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익숙한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청력이 희생되게 되죠. 또 너무 큰 경우에는 이런 경미로, 즉 이비인후과적인 수술과 또 그 레트로시그모이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합쳐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의 크기가 크게 되면은 이제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수술 방법들은 교수님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이 종양 제거에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말할 수가 없어요. 환자의 청력 상태, 의사의 경험과 이제 병원의 상태, 또 종양의 사이즈와 이 크기,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런 그 뇌 수술에서는 중환자실에 있는다든지 뇌가 눌린다든지 뇌척수액이 새는 등 또 관련된 그 뇌막염이나 여러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참 환자분들이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 또 위험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게 되죠. 따라서 과거보다 방사선 치료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양의 크기가 한 1에서 2cm, 2.5cm 경우에만 적응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커지면 방사선 치료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뇌가 눌리는 부분은 수술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는 한 80% 정도에서 종양의 성장을 멈추게 되고 또 일부에서는 크기도 줄어들기도 하지만 수술적 치료처럼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안면신경이나 난청이나 어지럼이 방사선 치료 후에 모두 없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치료 후에 뭐 한 10% 정도에서는 종양이 다시 커지거나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수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기에는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사선에 따른 이 종양과 주변 조직에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적인 여러 위험성을 피하면서 또 고령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쉽게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 중심에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등의 방사선 수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다량의 방사선을 일시의 종양 부위에만 딱 종양에만 방사선을 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양의 그 크기의 증가 이런 걸 막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죽어서 완전 쪼그라드는 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입원을 필요도 안 하고 치료를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아주 짧은 기간 한 다음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아주 있습니다. 그러니 수술하면은 중환자실에도 있고 2주, 3주 입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간단하게 며칠 치료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MRI만 찍으면서 치료 결과를 확인하게 되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듣기에 쉬운 이런 방사선 수술을 좀 더 이제 선호할 수 있고 또 감마나이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치료 성적이 향상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수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택하게 되고요. MRI가 너무 좋아지니까 조기에 이런 내이도 종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조기에 발견되니까 이제 크기가 작겠죠. 그러니 수술하는 것보다는 방사선을 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관찰하는 것, 수술하는 것, 방사선 치료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 중에 한번 선택을 잘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뇌이도 종양이나 송신경 종양은 좁은 뇌이도에서 안면신경, 청신경, 어지럼신경 등을 누르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이 생기고 얼굴 마비, 감각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겠다.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총양의 크기와 위치를 감별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로서 작으면 관찰을 하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거나 또는 수술을 선택하는 그런 적절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상태를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뇌이도 종양,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달팽이관 어지럼기관 뇌에 생기는 종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관련 정보를 많이 습득하셔서 좋은 치료, 최선의 결과가 환자분들께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